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박스 모델을 이용을 해서 웹문서의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 모델을 설명을 하면서 블록 레벨 요소와 인라인 레벨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블록 레벨 요소를 인라인 레벨 요소로 바꿔서 가로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문서에는 순서 없는 목록을 사용을 해서 메뉴를 만들어 봤는데요. 목록 자체가 블록 레벨 요소이기 때문에 한 줄에 하나씩의 항목이 표시가 됩니다. 이것을 가로 메뉴로 만들려면 인라인 레벨 요소로 바꿔줘야 돼요. 그럴 때 사용하는 속성이 디스플레이 속성입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속성을 사용하기 전에 일단 이 목록에 있는 블릿도 좀 제거를 하고 메뉴처럼 보이게끔 스타일을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각 항목에 테두리가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패딩을 이용을 해서 여기 테두리와 내용 사이에 여백도 좀 지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블록 레벨 요소로 표현이 되죠. 이것을 저는 가로로 배열하기 위해서 인라인 레벨 요소로 바꿔볼게요. 이때 사용하는 속성이 디스플레이 속성이고요. 디스플레이 속성을 입력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값들이 여러 개가 나타납니다. 디스플레이 속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값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을 모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블록 레벨 요소를 인라인 레벨 요소로 바꿀 때 사용할 수 있는 값은 인라인, 인라인 블랙, 인라인 플렉스, 플렉스 박스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값은 인라인 블럭입니다. 인라인 블럭은 무엇이냐면 형태는 인라인 레벨 요소를 사용을 하되 블럭을 뒤에 붙이면 그 안에는 각 요소를 블록 레벨 요소처럼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라인 블록으로 지정을 하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 내비게이션 메뉴로 사용을 했을 수가 있는 거죠. 문서를 배치할 때 사용하는 속성 중에 하나가 플로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플로트 속성은 웹 요소를 떠 있게 만드는 속성입니다. 지금 이 소스를 보시면 박스 4개가 있습니다. 각각 색상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구별이 쉬운데요. div 태그를 이용을 해서 박스 1부터 박스 4까지 4개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4개의 문서가 있는데 플로트라는 속성은 이 플로트 속성은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는 문서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해당 요소를 떠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플롯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 중에 레프트가 있으면 이 박스 1이라는 요소를 왼쪽에 떠 있게 만들어요. 저장을 해볼까요? 노란색 요소를 왼쪽에 떠 있게 만듭니다. 박스 2를 플롯해서 right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박스 2가 문서의 오른쪽으로 떠 있게 만듭니다. 플롯 속성이 지정된 요소가 문서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떠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플롯 속성입니다. 이 플롯 속성은 웹문서에서 사이드바를 이용해서 기존 문서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에다가 배치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롯 속성은 계속 다른 문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되면은 그 플롯 속성을 해제를 해줘야 돼요. 해제할 때 사용하는 속성은 클리어입니다. 클리어를 해서 내가 왼쪽 것을 해제하고 싶다면 클리어 레프트를 해주면 되고요. 오른쪽을 해제하고 싶다면 클리어 라이트라고 해주면 되고요. 양쪽 다 해제하고 싶다면 클리어 보스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박스 4는 더 이상 저 플로트라는 속성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방금 살펴본 플로트 속성을 이용을 해서 간단한 문서 3단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문서에는 지금 헤더, 사이드바, 섹션, 푸터 이렇게만 있는 간단한 문서예요. 이거를 뭐 웹브라우저로 보면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만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연결된 CSS에는 지금 전체 선택자로 마진 패딩 박스 사이징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3단 레이아웃을 어떻게 만드는지 빨리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만들어 볼 거냐면 이런 형태의 3단 레이아웃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전체 너비는 1200 픽셀이고요. 헤더가 맨 위에 있고 높이는 120 픽셀이에요. 그러니까 너비는 똑같고요. 본문이 가운데 있는데 너비는 800이고 좌우에 사이드바가 있는데 각각 250 픽셀, 150 픽셀의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600 픽셀의 높이예요. 푸터는 높이가 100 픽셀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3단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일단 이런 형태로 생겼다라고 뭐 종이에다가 직접 그려보거나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이거 머릿속에 두고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1200 픽셀이라고 했기 때문에 컨테이너의 너비도 1200 픽셀이 돼야 되겠죠. 위디스가 1200 픽셀일 거고요. 이 위디스가 1200 픽셀이라고 너비가 고정이 되면 얘를 화면 가운데 배치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 마진 속성입니다. 상단에는 200 픽셀 정도로 두고 좌우 마진을 오토라고 해주면 브라우저 화면에서 컨테이너를 중앙에 배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유용하게 마진 속성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좌우 마진을 오토라고 두면 브라우저 화면 중앙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아까 헤더의 너비는 컨테이너 너비하고 똑같이 했기 때문에 width 값을 100%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height 값을 120 픽셀로 했었죠. 백그라운드는 배경색은 적당히 왼쪽에 사이드바 아까 250이라 그랬었죠. 높이는 600이었었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얘는 왼쪽으로 플로팅 하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은 이거랑 똑같은데 복사해서 써볼게요. 웨이스 값이 아까 얼마였었죠? 150. 높이 값도 똑같고 백그라운드 똑같이 넣을게요. 대신 플로팅이 라이트였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가운데는 이제 콘텐츠가 들어갈 거예요. 콘텐츠 값은 이건 지금 뭘 보고 하고 있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요 아이디 값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 값은 width 값이 아까 800 픽셀이었고요. 하이 값은 똑같이 600 픽셀이 되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번 색상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얘는 이럴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플로팅이 레프트 사이드가 왼쪽으로 붙는 거였었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이 왼쪽으로 그냥 붙여주셔야 돼요. 계속 왼쪽으로 차곡차곡 쌓여간다고. 그렇게 해줘야지 왼쪽에 가서 바짝하고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남은 거는 푸터만 남았어요. 푸터의 아이디는 푸터니까 그대로 두시고 width 값은 이 세 개의 이렇게 헤더랑 똑같이 가득 차게 넣어줄 거기 때문에 100%라고 해주시면 되고 하이 값은 아까 100 픽셀이었네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진하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 부분에 플로팅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플로팅을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클리어 보스라고 해서 플로팅을 해제를 해주겠습니다. 여기까지를 한 다음 제대로 표시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열어보았던 이곳을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해서 3단 레이아웃이 만들어졌습니다. 헤더가 들어가 있고 왼쪽 사이드바, 본문, 오른쪽 사이드바, 그리고 밑에 푸터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3단 레이아웃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것은 왼쪽 사이드바에는 플로트 레프트, 본문도 플로트 레프트, 오른쪽 사이드바는 플로트 라이트, 그리고 푸터는 위에서 사용했던 플로트 속성을 해제하기 위해서 클리어라는 속성을 사용을 했습니다. 웹문서에 웹 요소들을 배치를 할 때는 포지션이라는 속성을 사용을 해서 그 웹 요소가 어디에 놓이는지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포지션 속성과 함께 그 요소의 위치를 지정할 때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 이런 위치 값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위치 값을 지정하는 속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서를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이런 속성 값들이 있어요. 속성 값에 따라서 이 문서에 놓인 위치가 달라집니다. 레프트라는 것은 웹브라우저 창 왼쪽 이 모서 테두리 부분 있죠. 이 왼쪽 테두리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탑은 위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라이트는 오른쪽 테두리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바텀은 아래쪽 테두리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웹 요소가 어느 위치에 놓이는지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 네 가지 값,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이 값을 사용을 해줍니다. 자, 포지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속성은 웹 요소가 웹문서 안에서 어느 위치에 놓이는지를 지정해주는 속성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속성 값은 스태틱과 렐러티브, 앱솔루트, 픽스드 네 가지 값이 있어요. 기본 값은 스태틱이고요. 스태틱은 웹 소스가 나열된 순서대로 그대로 화면에 나열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일렬로 하나씩 보여주는 게 스태틱이고요. 렐러티브는 스태틱과 마찬가지인데 렐러티브에서 위치 값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프트나 탑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렐러티브인데 레프트 값과 탑 값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텍스트 단락이 렐러티브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쭉 나열되어 가다가 레프트 100픽셀이고 탑 마이너스 50픽셀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위치에서 왼쪽에서 100픽셀만큼 들여서지고 탑으로 마이너스 50픽셀, 그러니까 위쪽에서부터 50픽셀만큼 떨어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50픽셀이기 때문에 위로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표시되어져야 하는 자리에서부터 레프트 100픽셀, 탑으로 마이너스 50픽셀만큼 위치가 옮겨집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렐러티브예요. 그다음에 픽스트는 위치가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을 픽스트 하게 되면 그 지정한 라이트 값과 탑 자리에 딱 고정이 돼요. 그래서 만약 이 웹브라우저가 아주 길어져서 스크롤 막대가 생기더라도 한번 좀 줄여볼까요? 스크롤 막대가 생기더라도 이 위치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여기다 배너라든지 아이콘 이미지라든지 광고 이미지를 넣고 항상 그 자리에 표시하고 싶었을 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을 많이 사용했었죠. 하지만 CSS에서 위치를 픽스트로 고정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항상 광고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솔루트가 여기서는 지금 빠져 있는데 그건 이따가 제가 실습하면서 보여드리려고 빼놨어요. 앱솔루트의 특징이 뭐냐면 렐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래 표시하기로 했던 위치에서 그 지정한 레프트나 탑 값만큼 이동을 하지만 앱솔루트 같은 경우는 기준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면 부모 요소나 그 상위 요소 중에서 포지션 렐러티브라고 지정한 위치가 기준점이 됩니다. 포지션 렐러티브라고 해준 위치가 기준점이 돼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레프트나 탑이나 라이트나 바텀을 시작을 하게 돼요. 한번 그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HTML 문서에는 div라는 영역 안에
CSS3라는 제목 텍스트가 하나가 있고요. 이 문서에 연결된 CSS 파일은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신 이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div 안에 적용된 컨텐츠라는 아이디 선택자는 배경 이미지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H1이라는 텍스트에는 흰색 글자, 폰트 사이즈, 그리고 텍스트 그림자는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가 맨 위에가 있는데 이 글자를 그림 위에다가 올려놓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 포지션을 이용을 해서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숫수를 한번 조정을 해 볼게요. 포지션을 이용을 해서 앱솔루트라고 지정을 하고 위치 값을 오른쪽에서 100픽셀 정도로 갖다 놓고 바텀에서 100픽셀로 놨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얘가 밑으로 내려갔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 밑에서부터 100픽셀, 그림의 오른쪽에서부터 100픽셀 이렇게 오게 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 그림을 기준으로 해서 100픽셀이었어요. 기준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면 이 배경 그림이 들어있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림이 들어있는 요소, 이 샵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디 선택자 부분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곳에다가 포지션 렐러티브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포지션 앱솔루트를 지정을 하고 이 값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게 하려면 기준이 되는 위치에 포지션 렐러티브가 꼭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앱솔루트가 정확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준이 되는 위치에는 포지션 렐러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 요소이거나 그 상위 요소에 포지션 렐러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웹문서 레이아웃을 만들 때 필요한 플롯 속성과 포지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